그러면 그 스트림라인 잡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오랫동안 쉬고 나서 다시 수영장에 복귀를 하시면, 수영장에 가시면 물감을 많이 이제 잃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또는 수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잘 나가는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컬링 운동이에요. 스컬링은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또 있거든요. 있나? 스컬링은 없나? 있으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스컬링은 내 손에 물의 감각을 좀 깨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자면, 손바닥에 어떤 느낌이냐면, 물 밖에서 생각했을 때 약간 무거운 공 있죠. 뭐 골프공이라던가 조금 더 큰 무거운 공, 뭐 있을까, 고무공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이 공이 안 떨어지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물속에서 이 물이 내가 잡는 공이라 생각하시고, 요 처음 잡아온 요 물을 놓치지 않고 팔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얘를 계속, 손이 계속 무겁게 물이 걸려 있다는 느낌으로 물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요거를 팔자를 이렇게 팔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만드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손목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에서 보여드리면, 자, 제가 지금 어디로 갔죠? 앞으로 다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죠? 뒤로.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똑같이 손바닥에 물이 계속 걸리게 팔자를 그렸는데, 이렇게 양옆 나뭇잎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차이였을까요? 손목의 각도 차이예요. 손목을 약간 굽혀서 물을 밀면, 물이 이렇게 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밀리면서 내 몸이 앞으로 나가요. 근데 반대로 손목을 약간 들어서, 손바닥을 약간 들어서 팔자를 그리면서 물을 밀면, 이렇게 밀 때는 저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때는 이쪽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앞쪽으로 밀리면서 내 몸이 뒤로 가게 돼요. 그쵸?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물의 감각을 깨우고, 그 다음에 내 몸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내 몸이 익힐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운동이 스컬링. 스컬링 죽어도 안 돼요, 최경민님. 맞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건 당연해요. 그리고 원래 선수들이 해도 속도가 느린데, 일반 분들이 처음 배우셔서 하시면 거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인데, 이 밖으로 안으로가 정직하게 밖으로 안으로가 아니라, 물을 낙엽이 이렇게 낙엽이 바람 타고 이렇게 내려오듯이 밀고 당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약간 팔자 그리는 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스컬링을 하실 때는, 머리 앞에서 하실 때는 팔꿈치는 최대한 구부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좀 펴주시고, 이 손목으로만 최대한 왔다 갔다 해서 스컬링 한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스컬링으로 수영에서 조금 가볼까요? 네. 스컬링 동작으로 수영에서 한번 가볼게요. 메비우스 띠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대신 중요한 거는 내 손에 잡은 이 공이 놓치지 않게 꾸준하게 계속 무겁게 이걸 잡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잡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갔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손바닥을 돌려버리면 물을 다 놓쳐요. 이 물을 놓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끌어와야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스컬링 하시면서 하체가 가라앉는 분들은 풀부위나 킥판을 다리에 끼고, 풀부위는 뭐 발목에 끼셔도 되고, 킥판은 무릎에 끼시고, 이렇게 하시면 다리 가라앉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뒤로 가는 것도 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리가 가라앉아. 뒤돌아서. 이렇게. 스컬링은 사실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지금 누워서 있잖아요. 뭐 앉아서 때로는 킥판을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이렇게 끼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해서 물을 밀 수도 있고요. 킥판 끼고 하셔도 돼요. 지금처럼 누워서 하셔도 되고, 배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다리 펴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또는 앉아서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뒤로도 굉장히 방법들이 다양하거든요. 중간 미들 스컬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컬링 연습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 물감을 빨리 찾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스트림라인, 이제는 스컬링, 이렇게 연습을 병행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서 해보고 싶으시죠? 장김 부장님, 아마 하시면 뭐야, 왜 제자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의도와 다르게 몸이 나가, 또는 나는 나가고 싶은데 몸이 제자리에,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강사님이 계신 강사님한테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팔꿈치는 항상 핀 상태에서 스컬링 하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스컬링은 최대한 팔꿈치 핀다는 생각으로 약간은 구부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딱 피고 손목만 이렇게 하면 정말 앞으로 잘 안 나가거든요. 약간 팔도 약간 움직이셔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핀단 상태로. 근데 이제 미들 스컬링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하는 스컬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이앱으로 물 잡아오잖아요. 이 잡아오는 이 동작, 여기서의 또 물감을 키우는 스컬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갈까요? 그냥 이렇게만 짧게. 이거는 팔꿈치를 세운 상태로 팔꿈치에서 손끝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지막 피니쉬도 연습하실 때 밀어주는 연습 또 한 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지금 벌써 몇 가지가 됐죠? 앞에서 한 번,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세 가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주구장창 이 연습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연습들은 수영을 첫날 가서 무리하지 않고 하면서 그 틈틈이 이렇게 훈련량에 끼워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감을 좀 빨리 찾고 스트림라인 잡는 연습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연습들. 왜냐면 그동안 많은 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가시면 그만큼 단계를 올리는데 힘들거든요. 그리고 첫날 너무 무리해버리면 근육통도 오고 부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올리셔야 돼요.